1967년 6월 5일 아침, 중동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주변 아랍국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바다에 밀어놓겠다며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건국 19년 만에 다시 한번 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앉아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앉아서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남을 가장 대담하고 치밀한 선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45분, 이집트군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대를 하던 그 나른한 시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이더망을 피해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낮게 날아와 이집트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단 하나, 아랍의 하늘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공군기지들은 초토화되었고, 수백 대의 아랍 전투기들은 이륙조차 해보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잃은 순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이스라엘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전차 부대는 시나이 사막을 가로질러 수에즈 로나까지 치고 나갔고, 요르단강 서안과 골란 고원까지 거침없이 점령했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보다 3배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승리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의 도움이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6일간의 기적은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 시작된 점령의 역사는 60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휘두른 승리의 칼날이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영원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1967년 6월 7일, 전쟁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군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산이 우리 손안에 있다. 1948년 독립전쟁 당시 요르단에게 내주어야 했던 유대인들의 심장,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통곡의 벽을 탈환한 것입니다. 19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먼지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로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꿈속에서만 그리던 통곡의 벽 앞에 섰습니다. 거친 군복을 입은 청년 군인들이 차가운 돌벽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손으로 돌벽을 어루만지며 울부짖는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뿔나팔 소리가 성지에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전역은 승리의 기쁨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점령한 도시가 아니라 흩어졌던 민족의 영혼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아랍인들의 가슴엔 시퍼런 칼날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그곳 바로 위에는 이슬람의 3대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삶이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통제권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던 성지에 가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의 검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곧바로 예루살렘 구시가지 앞에 아랍인 주거 지역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아랍인들의 절규는 승전가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성지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지만 두 민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날카롭게 찢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 순간은 역설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지전쟁의 가장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6일 전쟁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은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기묘한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만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 민간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는 정착촌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전쟁에서 이겨 얻은 전리품이자 성경에 기록된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이곳은 엄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고, 남의 땅에 자기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나 언덕 위에 붉은 지붕의 집들을 짓고 높은 담장을 둘렀습니다. 마치 아랍인들의 땅 한복판에 거대한 쐐기를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착촌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가 들어오고, 군부대가 들어오면 검문소가 생기고, 검문소가 생기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은 그만큼 더 조여들었습니다. 이 정착촌들이 늘어날수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촌과 정착촌을 연결하는 이스라엘 전용 도로가 생기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군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모욕의 장소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도, 병원에 가는 임산부도, 밭에 나가는 농부도 총을 든 군인 앞에 줄을 서서 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정착촌 유대인들은 최신식 설비와 풍족한 물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바로 담장 너머 팔레스타인 마을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통행 제한에 묶여 숨이 막히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점령지가 늘어날수록, 정착촌의 붉은 지붕이 많아질수록 평화로운 공존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6일간의 화려한 승리 뒤에 가려진 이 점령의 일상은 결국 억눌린 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대한 마그마가 되어 땅 밑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그마가 터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87년 12월 가자 지구의 한 검문소에서 발생한 작은 교통사고가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용 트럭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20년간 점령 체제 아래 짓눌려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단숨한 교통사고 하나가 20년치 분노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의 민중봉기, 인티파다의 시작입니다. 전쟁터에는 탱크와 미사일 대신 아이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최신식 무기가 아니라 길가에 널린 돌멩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최신식 탱크와 자동소총을 향해 팔레스타인 소년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은 전 세계 안방극장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성경 속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현실로 재현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6.1 전쟁 때는 작지만 강한 다윗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거대한 무력으로 아이들을 탄압하는 골리앗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정교군과의 전쟁에는 익숙했지만 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우며 저항하는 민중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인티파다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점령당한 노예가 아니라 주권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에 20년치 굴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는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저항은 훗날 역사적인 화해 시도였던 오슬로 협정을 끌어내는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로 풀 수 없다고 믿는 강경파들이 양측에서 득세하며 더 큰 비극의 씨앗을 품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돌멩이 전쟁이 남긴 상처 위로 기적 같은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서로를 국가와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오슬로 협정은 중동의 피바람을 멈출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의 목을 겨누던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악수하는 장면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리더는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전 세계는 이제 긴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았습니다. 평화를 증오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양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극우 청년은 우리 조상의 땅을 아랍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평화의 주역인 라빈 총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1995년의 일이었습니다. 평화를 만든 사람이 평화를 증오하는 사람의 총에 쓰러진 겁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협정은 사기다 라며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리더를 잃은 평화의 시제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안보를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안에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장벽은 자신들의 땅을 갈라놓는 인종차별의 벽이자 거대한 감옥의 담벼락이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육해공이 모두 봉쇄된 채 지붕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증오와 포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1967년 단 6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이제 60년이 넘는 일상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생존을 위해 장벽을 더 높이 쌓고 다른 한쪽은 자유를 위해 더 처절하게 몸을 던집니다. 6일간의 기적 같은 승리가 남긴 유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그 터널 끝에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포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지 쌓인 과거의 진실을 꺼내어 오늘을 비춰보는 역사의 서랍장. 6일간의 화려한 승리와 그 뒤에 숨겨진 60년의 눈물. 강대국의 이중계약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세대를 넘어 서로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중동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특별편에서는 2023년 10월 7일 그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서랍장 특별편에서 뵙겠습니다.